아키바와 물방울. 아키바는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초기 삶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글을 읽지 못했고 생계를 위해 양치기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배움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을 치던 중 우연히 바위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 작은 구멍을 만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는 곧 그 장면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면 나도 배우는 데 있어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키바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배움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꾸준히 글을 배우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키바는 유대교의 위대한 학자가 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지혜와 인내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며 작은 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사랑.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를 의지하며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형은 결혼하여 아이들이 있었고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며 언제나 서로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수확이 끝난 후 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는 혼자서 일하니 나보다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형은 밤이 되면 몰래 자신의 곡식을 동생의 창고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생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가족이 많아서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할 거야. 동생은 밤마다 자신의 곡식을 형의 창고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서로의 창고에 곡식을 몰래 옮기며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형제는 서로의 창고로 곡식을 옮기던 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애와 나눔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왕과 현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원했지만 그것들이 그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현명한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왕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인가? 왕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현자는 왕을 데리고 황야로 갔습니다. 황야는 메마르고 거칠었으며 삶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그곳에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금과 보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과 음식입니다. 진정한 부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왕은 현자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물질적 부유함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만족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덧붙였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부유함에서 옵니다. 진정한 부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데 있습니다. 왕은 이 교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외부가 아닌 내면을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 부유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 한 마을에 현명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과 가보들을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금이나 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직접 노력하여 얻은 지혜와 경험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부와 안정된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혜와 경험은 너의 것이며 그것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적 재산이 아닌 지혜와 경험임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경험은 삶의 다양한 도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된 친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을 떠나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젊은이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를 떠나갔고 그는 외로움 속에서 참된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의 곁에 남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젊은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서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우정은 어려운 시기에 드러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무와 뿌리. 옛날에 한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매우 크고 아름다운 잎과 꽃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른 나무는 외관상으로는 평범해 보였고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칭찬하며 그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폭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람은 매우 거세었고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거나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마을의 나무들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크고 아름다웠던 나무는 뿌리가 얕아 바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반면 평범했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폭풍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보다 내면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외관상으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면이 튼튼하고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삶의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쉽게 현혹되지만 진정한 강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법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기르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장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보고 배워가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가정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가요? 지혜로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항상 기억하고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갈등이 있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남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 가정의 행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아내가 집안을 평화롭게 이끄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옛날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은 큰 거래에서 실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많은 재산을 잃었고 그의 친구와 가족들조차 그를 떠나갔습니다. 상인은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부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며 이후로는 남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부자의 최후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물질적 부유함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진정한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결. 한 마을에 지혜롭고 공정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여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농부가 판사에게 찾아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농부는 다른 농부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농부는 그 땅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두 농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두 농부를 데리고 문제의 땅으로 나갔습니다. 판사는 땅에 귀를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말해주겠니? 농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일어나 농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땅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땅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며 결국에는 모두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말은 농부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땅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판결로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한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서로 다투기보다는 협력하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낙관적인 농부. 한 시골 마을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대단히 크지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마을을 덮쳤고 많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농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돌보며 최선을 다했고 다른 농부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곧 비가 내릴 것이고 다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비가 내렸고 농부들은 다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주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